안녕하십니까. 용인종로학원 입시연구실입니다. 수험생들의 대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중점적으로 대비할 대입 전형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4 대입 전형의 결정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6장, 정시 3장이라는 대입 지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전형 중 학종, 교과, 학교 추천, 논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대입 오피셜, 내피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큰 틀에서 수능, 교과 내신 등의 정량적 수치와 학생부 내용이 정성적으로 반영되는 학종 등 어떤 전형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실마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4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2023 대입은 전년 통합형 수능 학습 효과로 이과 침공과 역대급 N수생 합류가 대표적 변수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개선 없는 3년차 통합수능이 진행되고 지난해와 비슷한 정시 비율을 유지하면서 N수생 합류와 이과 침공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고3 재학생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변수로 자소서 전면 폐지로 인한 학종 전반의 평가체계 변화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 정시부터 적용된 서울대에 이어 2023 정시부터 고려대의 정시 내신 반영 영향력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소서가 사라진 학종은 평가체계의 약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공 적합성으로 수시에서 유일하게 이과 침공이 적은 전형입니다. 그 지속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합수능 문이과 유불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문과생도 자연계에 지원 가능하도록 이과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문과 수험생도 성대, 의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학력고사 세대 학부모님들은 그냥 옛날식, 즉 점수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대입에서 대표적인 정량적 지표는 수능 성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의 흐름을 토대로 수험생이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판단한 후 중점적으로 대비할 전형을 정해야 합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무엇보다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성적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정시 중심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시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정시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이미 나쁜 상태에서 11월 16일 수능일까지 수능에만 집중하자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고1, 고2 과정에서 기초 학습력과 엉덩이로 꾸준히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선택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의 경쟁력이 높고 기초 학습력이 있는 학생들, 즉 모의고사 평균 2등급대 그리고 내신 1, 2등급대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수시 지원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 학습력이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상위 15%대의 성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기초 학습력이 없이 자신과 맞지 않는 과목을 회피하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둘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할 경우 수시든 정시든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고3 학생들은 무턱대고 정시에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의 경우 일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재수생 중 상당수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기숙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3 학생들은 그동안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지원을 결정한 수험생도
일정 점수 이상의 수능 성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시 지원을 하더라도 플랜 B로 학종,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중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 다양한 전형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플랜 B로 택한다는 것은 정시를 목표로 공부하면서 수시는 상향 내지 소신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1학년과 2학년 교과 내신이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교과 전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과 내신도 대표적인 정량적 평가 지표입니다.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상향 지원 혹은 소신 지원 예상이 가능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의 학교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상향 또는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기숙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에게도 9월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교과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재수생은 이미 교과 내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분석해보고 수능을 잘 볼 경우 수시 교과 전형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고1과 고2 때부터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 활발히 참여하며 다방면으로 학생부가 충실한 학생이라면 학종 지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혹은 N수생의 경우에는 재원 중인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통해 정성평가로 선발하는 학종에서 경쟁력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고사에 자신이 있다면 논술 전형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행학습 영양평가서를 통해 공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가늠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특기자 전형과 더불어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논술고사의 평가 항목인 논리력과 추론 능력 등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수험기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논술 합격자의 수능 등급 또는 내신 등급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과 N수생들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와 사탐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은 되어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은 되어야 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지원할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시 내신 반영 영향력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면 무턱대고 교과 등급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정성적 평가 방식이 있고 정량적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2024학년도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정시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건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와 다른 점은 서울대는 교과 종합평가로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정시에서 수능 점수와 교과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고려대는 기존 수능 100%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설된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별도로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80%와 교과 20%입니다. 의대의 경우 수능 80%와 교과 20%에 적성 또는 인성 면접이 추가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정시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교과 성적은 수시 학교 추천 전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과 점수는 전체 교과의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활용해서 대학 산출 방식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서울대는 지난해와 같이 1단계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가리고 2단계에서 수능 80, 교과 평가 20%로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내신 평가 방법은 교과 전형처럼 일률적인 정량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 전공과 고등학교 학습 내용이 일치성을 보는 방법으로 정성평가를 합니다. 등급 간 점수 차도 수능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추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대의 정시 교과 평가는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나오는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대 교과 평가의 취지가 모집 단위에 대한 역량을 강조하는 만큼 지원 전공에 대한 자신의 교과 이수와 수능 과목 일치성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 경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온 학생이 수능에서도 경제를 선택하고 대학 모집 단위의 경제학부를 선택하는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전공에 지원한 학생이 수능 고득점을 위해 선택 과목은 화학을 택한다면 그 학생은 정시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학업 이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정시에 올인하는 전략은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와 같이 내신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상위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대입에서 한 마리 토끼만 잡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강대와 성대 등 일부 대학은 문과생을 배려하기 위해 자연계의 수학 또는 과학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했습니다. 학통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도 의대 등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수능의 구조적 문제, 즉 문이과 유불리 문제로 학통과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면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불리한 상황이 2년 연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년차 통합수능에서도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따지는 것도 필수입니다.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수능 필수 반영 과목, 가산점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시 전형 선택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 중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전형은 교과 전형 및 추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교과 내신은 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학종이나 논술 전형 등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다른 전형에 비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통해 비교적 합부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허수 지원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안정 지원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아 중복 합격자가 많아 충원 합격률도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2023 수시 경쟁률은 논술 전형이 58.37대 1, 실기 전형이 20.11대 1, 학종이 13.02대 1, 교과 전형이 10.32대 1, 특기자 전형이 10.11대 1 순서였습니다. 2024 대입에서는 2년 연속 교과 전형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11.9%에서 2023학년도 12%로 대폭 확대되었고 2024학년도에는 12.1%로 소폭 확대됐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한 학기 성적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적용 여부, 환산 점수 산출법 등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규모, 전형 요소, 수능 최저 등에 따라 교과 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모집 규모는 대입 모든 전형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인 학생부 서류 면접도 지원자의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면접 실시 여부는 모집 단위 간의 합격선 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면접이 포함된 전형은 학생부 100% 교과 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대략 0.5에서 1등급 낮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면접의 중요성 자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형의 변화가 없다면 지원자의 교과 성적 범위가 전년도 입결과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교과 성적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만큼 면접의 역할이 커집니다. 수능 최저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과 전형에선 의외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40에서 60%대에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전형은 학종입니다. 학종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평가 제도입니다. 2024학년 전형계 기준 상위 15개 대학의 학종 모집 인원은 정원 외로 모집하는 계약학과 등을 제외하고 정원 내로 15,944명으로 2023학년도 15,924명보다 소폭 확대됐습니다. 수능 전형 41.3%와 비교해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위 대학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전형입니다. 특히 문과생이라면 이과 침공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학종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은 교과 성적, 논술 성적, 수능 점수와 같이 단일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량적 평가가 아닙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를 활용해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 탄탄한 학생부를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종 지원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지원하는 학생의 내신도 교내에서 상위 20% 정도는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종은 2024 수시부터 자소서를 폐지하고 학생부만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학생부 내용 중 대입에서 반영되는 항목도 축소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수상 경력, 독서 활동, 개인 봉사 활동의 실적, 자율 동아리도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신과 세트, 창체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 폐지로 학종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축소됐지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줄면서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형 방법의 변화만큼이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수능 최저의 변화입니다. 수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미리 수능 최저 변화를 살펴본 후 충족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시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학생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 정시를 준비하는 N수생들의 수시 주력 전형이 논술인 만큼 지원에 앞서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논술고사는 크게 자연과 인문 논술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통상 자연계는 수학, 과학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출제되고 인문계는 인문 사회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점수와 학생부 성적입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만 요구하는 수능과 달리 논술은 과정을 평가합니다. 수험생은 논제 해결의 결과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사고 과정을 논리적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논리적 사고력, 고난도 문제 해결에 강점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고려할 만합니다. 인문계의 경우 수능 국어, 비문학과 문화, 사탐에 대해 혹은 수리적 논리력까지 갖춘 학생이 유리합니다. 자연계는 수리 실력을 바탕으로 과학 1에서 1개 과목 이상 강점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물론 논술에 적합한 사고 능력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은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논술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 타 전형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시립대, 연대, 인하대, 외대 글로벌, 한양대 등 5개 대학입니다. 외대는 서울 캠퍼스에만 수능 최저가 있고 인하대의 경우 의대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경쟁률도 높은 논술 전형에서 입시의 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유무는 충분히 지원 경향이나 합격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별 수능 최저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논술고사를 잘 보더라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단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경우 실질 경쟁률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입시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의종락원 입시연구실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